자, 지금까지 언리얼 엔진에서 레벨을 구성하고 또 라이트를 세팅했으며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한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나이아가라나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애니메이션의 효과도 추가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는 시퀀서에 카메라를 추가해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요. 또 무비 렌더 큐를 통해서 결과물을 렌더링 해보고요. 또 영상이나 미디어로 구성된 미디어 데이터를 시퀀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높은 퀄리티로 렌더링하기 위한 루멘이나 무비 렌더 큐에서의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작업했던 내용들 중에 이번에 시작은 레벨 열기 하셔갖고요. 맵스의 리절트 맵에 데이 4 파이널 레벨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벨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시퀀서 이렇게 먼저 활성화 시켜보면요. 약간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퀸에 파티클이 막 흘러내리고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저번 강의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샘플 프로젝트를 제공할 때는 이 머티리얼이나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해서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중간에 바꾸다 보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캐릭터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고쳐갖고 바뀌었는데 머티리얼이랑 캐릭터는 근데 이제 시퀀서는 예전 그대로라서 샘플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거 그대로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고 이 레벨을 강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건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거나 학습하거나 외울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해서 초반에 뭐가 잘못 세팅된 거니까 세팅만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레벨에 가셔서요. 여기 보시면은 NS 언더바 디졸브 엣지 에미터라는 트랙이 있는데요. 요 나이아가라 이미터 트랙을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지워준 다음에요. 위에 보면 MPC 언더바 디졸브라고 하는 머티리얼 파라미터 콜렉션 트랙도 있는데 요것도 지워줍니다. 자, 지워주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 혹시 기억이 나시겠죠? 나셔야 됩니다. 저희가 뭘 했냐면은 BP 언더바 퀸에다가 시퀀서에서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고 시퀀서의 이벤트 트랙에서 그 기능을 계속 불러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뭐 없어지거나 생길 때 뭐 이렇게 머티리얼이 사라지거나 이 나이아가라 이펙트가 생기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다시 세팅해 줄 겁니다. 우선 당연히 요 구간 내에서 요 구간이겠죠. 요 구간 내에서 BP 언더바 퀸에 더하기 해서 이벤트를 추가해야겠죠. 이벤트 추가하시고 그리고 리피터. 왜냐면 이 알파 값에 의해서 매 프레임마다 알파 값을 가져와서 알파 값에 따라서 나이아가라와 머티리얼을 설정하는 거니까요. 매 프레임마다 작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피터 선택하시고요. 리피터 선택하고 리피터 트랙에서 오른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 기억나시죠? 엔드 포인트, 언바운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퀵 바인드까지 가서 저희가 BP 언더바 퀸에 시퀀서에서 매 프레임마다 부르는 기능을 뭐라고 이름 지었죠? 시퀀서 틱이라고 했죠? 시퀀서 틱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는 디렉터 블루프린트라는 게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시간에 보면은 컴파일에 빨간색이 떠 있죠. 이러면 작동 안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샘플 프로젝트하고 방식이 바뀌면서 샘플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던 함수들이 없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요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린 데서 컴파일이 안 되면 무조건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에러 메시지 떠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 뜬 거 다 지우고 컴파일 저장하시고 닫으면 됩니다. 닫으시고 하나 더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트랙을 다시 오른 버튼 클릭해서 프로퍼티 가서 에디터에서 호출. 요거 꼭 해줘야 에디터에서 작동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디터에서 호출하고 자, 요거 가지고는 작동 안 하죠. 여기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요. 이제 작동시키려면은 뭐라고 그랬죠? BP 언더바 퀸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변수를 추가했었죠. 알파라고 하는 변수. 그 변수 값을 이용해서 머티리얼도 없어지고 나이아가라의 파티클 생기는 숫자도 결정되게 만들었었죠. 자, BP 언더바 퀸에 트랙 추가해 보면 이렇게 알파가 나와 있습니다. 알파 파라미터 선택하시고 밑에 트랙에 가셔서요. 자, 없어지기를 원하는 타이밍에서 키를 주시고 알파의 키를 주시고 0, 그 다음에
완전히 없어지기를 원하는 타이밍에 가서 1 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재생해 보시면은 자, 잘 되죠? 문제없이 잘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레벨을 수정을 했으니까 이제 실제 작업을 한번 해보죠. 처음 작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퀀서에서 카메라를 편집하는 기능인데요.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카메라를 배치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매니와 킨이 놀라기 직전까지 좀 이렇게 평온하게 누워있는 이 장면을 3개의 카메라를 써서 전체 샷 하나, 그 다음에 매니를 찍는 컷 하나, 그 다음에 퀸을 찍는 컷 하나, 이렇게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추가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시퀀스 툴바에 새 카메라 컷을 생성하는 버튼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컷이라는 트랙이 하나 생기고요. 밑에 시네 카메라 액터라는 게 생깁니다. 이 시네 카메라 액터가 언리얼 엔진에서 바로 시네매틱용 카메라로, 사실은 이제 일반 카메라보다 렌더링 퀄리티가 높은 것도 있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디테일 창을 보시면요, 일반 카메라는 엔진에서 쓰는 수치를 가지고 조절했다면은 뭐 FOV라든지 이런 것들요. 근데 이 시네 카메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크롭 세팅, 렌즈 세팅, 뭐 포커스 초점 거리 이런 식으로 실제 물리적인 카메라에 사용하는 값을 넣어서 현실과 똑같은 모습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카메라입니다. 당연히 이제 뭐 게임 개발자나 컨텐츠 개발자한테는 뭐 더 편하냐면은 그거는 이제 애매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하겠죠.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추가하셨고요. 카메라를 추가한 채로 이제 몇 프레임에서 몇 프레임까지 넣을지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0프레임으로 가서요. 0프레임부터 카메라에, 자, 시네 카메라 액터에 보시면 아래쪽에 트랜스폼 있죠? 트랜스폼 값을 주고, 왜냐하면 카메라를 이렇게 씬이 움직이면서 조금 움직여 줄 거거든요. 너무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120프레임까지 한번 가볼까요? 120프레임까지 가서 여기서 다시 키를 주겠습니다. 키를 주면은 이제 뭐 편하게 저희가 0과 120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편하게 하려면은 제가 예전에 팁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타임라인을 작업하고자 하는데 놓으시고, 이 대괄호 닫기 열기를, 대괄호 열기 닫기를 이용해서 재생 시작과 재생 종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중간에 가서 F키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재생 시작바와 재생 종료바 사이를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처음에는 우선 요 위치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 위치가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 뷰에서 매니와 킨이 둘 다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트랜스폼 키를 주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움직이면 이미 키가 움직일 겁니다. 여기 한번 움직이면 사실 이거를 잘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깔끔하게 이전키 지우고, 이전키 지우고 새로 추가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 하나 주시고 레벨에 마우스 누른 채로 저는 약간 이렇게 확대되는 샷, 창문 쪽으로 확대되는 샷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키를 주고 앞에 가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잘 움직이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뭐 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초점이 안 맞잖아요.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이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우선 시네 카메라 액터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뭐 원하는 지점에 가서 오른쪽에 디테일 창을 보시면은 이렇게 렌즈 세팅 밑에 포커스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포커스 세팅 보면은 뭐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시퀀서랑 카메라 이 애니메이션 연출하는 것, 그리고 포커스 잡는 것들은 작년과 재작년에 시작해요 언리얼, 그리고 시작해요 언리얼 하이라이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번 강의에서 내용이 좀 부족하다라든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은 작년과 재작년에 시작해요 언리얼을 보시거나 시작해요 언리얼 하이라이트를 한 번 더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포커스 세팅에서요. 여기 보시면은 초점 메소드라고 해서 뭐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트래킹을 하거나 오토포커스를 하거나 매뉴얼로 할 수 있는데, 매뉴얼 그거 선택하는 거고요. 그다음 수동 초점 거리가 바로 포커스입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커스가 바뀌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앞에 요 병 보이시나요? 병이 선명하게 바뀌죠. 근데 이렇게 맞추는 거 너무 힘들겠죠. 너무 힘드니까 그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는 스포이드입니다. 스포이드 누른 상태에서 레벨에 가셔서 원하는 오브젝트에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그 오브젝트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수동 초점 거리에 키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사실은 요 스포이드를 너무 믿고 있으시면 안 되는 게 나중에 한번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피봇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포커스가 피봇에 잡히기 때문에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디버그 초점 평면 그리기라는 옵션을 켜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초점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지금 보시면은 뭔가 반투명한 막이 우리가 선택했던 화병을 찍고 있죠. 움직여 보시면 이게 앞뒤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점 정확한 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움직여서 저까지 갔을 때는 이제 저는 요 창문, 요 창틀에 있는 요 꽃병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스포이드 누르고 선택, 그리고 키 입력하면은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해보시면은 근데 지금 잠깐 실수가 있었는데 항상 요 시네 카메라에서 요 디버그 초점 평면 그리기로 확인하시면은 반드시 끄셔야 됩니다. 이걸 켜놓으면은 렌더링이 같이 되기 때문에 방금 같은 이제 문제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초점이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뒤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카메라 애니메이션과 포커스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카메라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추가하기에 앞서 카메라 이름이 복잡해지면 헛갈리니까요. 처음에 추가했던 시네 카메라 액터를요. 제가 F2 누르면 이름 변경입니다. 샷 언더바 01이라고 고쳐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다시 120으로 가서 카메라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추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르시고 이름은 요거는 F2 눌러서 샷 언더바 02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샷 언더바 02하고 카메라하고 자, 요때 보시면은 요렇게 카메라에 보면은 이 트랙에 서브 트랙에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파란색으로 떠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파일럿 모드를 활성화시키는 아이콘인데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요. 이 샷 02의 시야가 지금 뷰포트에 보인다는 겁니다. 요거를 왜 쓰냐면요. 요 상태에서 만약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샷 02에 트랜스폼을 추가하고 그리고 뒤쪽에 뭐 예를 들면은 적당히 한 280 할까요? 280, 285 정도 하겠습니다. 285에 트랜스폼을 놔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희 그 괄호 말씀드렸죠. 대괄호 닫기로 또 앞으로 와서 자, 앞으로 와서 열기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플레이할 때 계속 요 구간만 반복되니까 작업하기 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샷 02가 지금 보시면은 파일럿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는 이 뷰포트가 샷 02 카메라의 시야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뷰포트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매니가 보이도록 이렇게 해 놓으시면요. 요건 어떤 얘기냐면은 뷰포트가 움직인 게 아니라 샷 02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카메라 잡을 때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키 한번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랜스폼은 틀어지면 다시 뭐 수정하는 것보다 키 지우고 다시 잡는 게 좋습니다. 키 이렇게 잡고 요번에는 이게 영상이 가만히 있으면 좀 밋밋하니까 요거는 이제 예전 러셀님이 많이 쓰셨던 방법이죠.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하고 키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생해 보면은 카메라가 잘 이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초점도 맞춰줘야겠죠. 근데 이 경우 초점은 제가 볼 때 객체랑 카메라가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키를 줄 필요 없이 카메라 값만 추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샷 02 선택하고 여기 오른쪽에 디테일 창에 포커스 세팅 가셔서요. 여기 수동 초점 거리에 스포이드 누르고 매니를 선택하면은 잘 초점이 맞죠. 확인차 디버그 한번 눌러주시면 적당히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놔두시면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카메라들이 이렇게 파일럿 모드가 있는데 위에 보면 카메라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 컷을 누르면은 자, 요 재생 시작바 앞으로 당기고 재생해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분명히 저희가 샷 02를 작업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카메라 컷은 각각의 컷에 대응하는 카메라를 지정해서 컷들을 나눠서 편집하는 트랙입니다. 지금 당연히 트랙이 하나밖에 없고 그 트랙에는 샷 01만 붙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120프레임 했죠? 120프레임으로 가서 여기서 카메라 컷에 트랙을 하나 추가하시면요. 어떤 카메라를 다음 트랙에 지정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샷 02 해야겠죠? 자, 샷 02 하시면은 보시는 대로 앞에는 샷 01 카메라, 뒤에는 샷 02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미 이전에 했던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들이 트랜스폼을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트랜스폼은 잡으면 무조건 이지인, 이지아웃입니다.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부드럽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의외로 항상 카메라가 전환될 때 멈췄다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좀 덜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등속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서는요. 샷 02에 트랜스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퀀서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커브 에디터 있습니다. 커브 에디터 눌러서 가신 다음에 이 트랜스폼이니까 움직임이겠죠? 전체 다 잡으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요 상수 선형 보관 요거 누르시면 일자로 바뀌죠. 일자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제 시작할 때 이미 카메라가 수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속도 변화 없이. 자, 이 경우에는 샷 01도 샷 01은 뭐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부드럽게 들어가도 되는데 뒤쪽에는 그냥 딱 끊어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샷 01도 트랜스폼 선택하고 시퀀스 커브 가면은 선택된 애가 이렇게 표시되고요. 요건 앞에는 그냥 이지인으로 편하게 하고 뒤쪽만 선형 보관 하면은 자, 시작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천히 시작하지만 뒤쪽에 끊어질 때는 등속으로 움직이다가 다른 등속 카메라로 전환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별거 없죠?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카메라를 하나 더 추가해서 퀸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일단은 파일럿을 끄고 애니메이션 놀라기 직전까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몇 프레임의 캐릭터가 놀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퀸 같은 경우는 여기 뭐 한 440프레임 정도에서 놀라니까 440프레임으로 맞추면 좋겠네요. 여기 괄호 닫기 눌러서 맞춰주시고 당연히 여기도 뭔가 키를 하나 놔두셔야 나중에 이 키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니까 일단은 여기다가 제가 카메라 하나 추가해서요. 카메라 하나 추가해서 트랜스폼 키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키 하나 주고요. 카메라 이름은 F2 눌러서 샷 언더바 03.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당연히 이전에 앞에 프레임이 여기 285였죠. 285 가서 다시 샷 03에 트랜스폼 한번 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괄호 열기 눌러서 이렇게 재생 영역을 재생 구간을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카메라 컷에도요. 자, 285에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컷 누르시고 샷 언더바 03 하시면 이렇게 카메라 컷이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컷이 추가되고 나면은 사실은 파일럿을 꼭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여기다 이렇게 카메라 컷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작업할 때는 그냥 카메라별로 하는 게 편하긴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이렇게 퀸을 제가 찍기로 했으니까 퀸을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 퀸을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퀸을 전체적으로 찍은 다음에 조금 이제 위로 줌 아웃을 시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 트랜스폼 하나 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쪽에 이제 움직임이 틀어진 경우에는 그냥 키 지우고 다시 주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뒤쪽 키는 가서 조금 더 뒤로. 근데 문제가 이제 조금만 뒤로 가도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정이 있어서 카메라가 뚫어버리죠.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카메라가 겹치는 메시를 무시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지만 여기서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사실은 이제 카메라 위치를 조절하기보다는 트랜스폼 하나 주고요. 여기 보시면 초점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35mm, 40mm, 50mm 뭐 이런 초점 길이가 있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숫자가 낮을수록 광각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화면에서 캐릭터를 줄이고 싶으시면요. 요 초점 길이를 여기 주고 또 앞에도 앞에도 초점 길이를 주고 앞에는 35mm로 되어 있는데요. 뒤쪽에는 초점 길이를 뭐 한 20mm 줄까요? 자, 20mm 주면은 그리고 키를 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쫙 빠지는 듯한 연출을 줄 수 있죠. 이래서 좁은 공간에서 카메라의 애니메이션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러분들 포커스는 맞춰줘야겠죠? 특히 이제 이 경우는 카메라가 앞뒤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제 초점 거리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기 카메라 선택하시고 포커스 세팅 가셔서 수동 초점 거리 스포이드 누르고 퀸한테 놓고 자, 그 다음 뒤쪽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수동 초점 거리 놓고 죄송합니다. 우선 가기 전에 키부터 주죠. 키부터 이렇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수동 초점 거리에서 이렇게 자 스포이드해서 퀸한테 주고 키 이렇게 하면은 시작할 때도 초점이 맞고 뒤로 빠지면서도 초점이 퀸한테 계속 맞춰서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카메라 연출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시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금 뭐 여러분들 레벨 열기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맵에 리절트 맵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미리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데이5 파이널 레벨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 시퀀서 당연히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최종 결과물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1레벨 역시 샘플 프로젝트 이전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나야가라 문제가 있고요. 이 나야가라도 빠르게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졸브 에미터 지워주시고 MPC 디졸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퀸에 가셔서 뭐 시작부터 하시죠. 시작부터 해갖고 여기 BP 언더바 퀸에 이벤트 추가하시고 당연히 구간 동안 작동해야 되니까 리피터 그리고 나서 BP 언더바 퀸에 밑에 이벤트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 버튼 클릭해서 프로퍼티 엔드포인트 언바운드 퀵바인드 그리고 똑같이 시퀀서 틱 시퀀서 틱 하시고 자, 또 컴파일 에러 나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 방식에서 사용하다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함수가 없어져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냥 빨갛게 된 거 지우고 컴파일 저장하시고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벤트 다시 가서 오른 버튼 누르고 프로퍼티에 에디터에서 호출 이거 눌러주시고 자, 요걸로 끝이 아니죠.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BP 언더바 퀸에 있는 변수 알파를 추가해서 변수 트랙 추가하시고요. 자, 없어져야 될 영역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에서 키 0 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없어져야 될 때를 이렇게 해서 1 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상태에서 없어지는 동안만 파티클과 머티리얼이 작동하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최종 결과물입니다. 최종 결과물이고 마지막에 이제 보면 카메라 컷을 꽤 많이 잡아놨죠. 이것만 가지고도 한편의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요. 테레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테레비의 다른 레벨에서 만든 시퀀서 영상이 여기 나와야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다른 시퀀서에서 뭐 이미지가 됐든 영상이 됐든 미리 렌더링을 건 다음에 그 결과물을 미디어라고 하죠. 그 결과물을 여기 와서 여기 있는 시퀀서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가기 전에 여기서 저희가 직접 해볼 거니까요. 여기 미디어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채널도 지워주시고 아래쪽에 페이드도 하나 지워주세요. 페이드도 하나 지워주시고 그리고 저장하고 레벨도 저장하시고 파일 가서 레벨 열기 하셔서 저 3인칭 레벨은 어디 있냐면요. 맵스 가시면은
LSU 2024 언더바 third person 맵이 있습니다. 이 third person 맵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나오는 레벨입니다. 자, 요 레벨에 보시면은 뭐 시퀀서가 기본적으로 하나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템프가 설정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좀 더 수정된 버전이 있으니까요. 그 수정된 버전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레벨의 하늘 보시면은 시퀀서 아이콘이 있고요. 시퀀서 아이콘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레벨 시퀀서 열기 하기 전에 여기 레벨 시퀀서 에셋에 가셔서 보시면은 템프 말고 파이널 있습니다. 시퀀스 애니메이션 0이 파이널. 요게 최종본이니까 요걸로 변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걸로 변환한 다음에 레벨 시퀀스 열기 하시면은 자 이렇게 범위를 조정해 보면은 아까 보셨던 그 애니메이션과 연출이 나오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야가라 부분이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원래 알려드리려고 했던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반복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ns 언더바 디졸브 언더바 엣지 에미터 이거 지우라고 말씀드렸죠. 지우시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npc 언더바 디졸브 트랙도 지워주시고 자,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걸로 끝이 아니고 여기다가 저희가 블루프린트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불러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퀀서를 열시면 깜짝 놀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까지 저희가 bp 언더바 퀸이라고 하는 블루프린트를 썼는데 지금 이 레벨은 skm 언더바 퀸이라고 그냥 스켈레탄 메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스켈레탄 메시는 기능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나야가라 알파라는 변수를 넣을 수도 없고 거기에 나야가라를 추가할 수도 없고 나야가라와 머티리얼이 막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하는 것도 조절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이때도 이 스켈레탄 메시 트랙을요 클래스를 변환해서 블루프린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오른 버튼 누르시고 트랙에서 위에 보시면은 클래스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클래스 변경 가셔서 bp 언더바 퀸 하시면은 bp 언더바 퀸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름이 안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앞에 있는 거는 그 데이터나 액터의 타입이 아니고 그냥 이름입니다. 당연히 그냥 이름 바꿔주시면 돼요. 2에서 이걸 bp 언더바 퀸으로 하겠습니다. 퀸으로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게 제대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디테일 창에 가시거나 혹은 블루프린트 편집 선택된 채로 블루프린트에서 편집 여시면요. 자, bp 언더바 퀸이 선택되죠. 제대로 형태가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당연히 이런 나야가라 파티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p 언더바 퀸에 이벤트 누르시고 왜냐면 우리가 기능을 만들었으니까요. 리피터 추가하시고 리피터 추가해서 이벤트의 오른 버튼 클릭, 프로퍼티, 엔드포인트, 언바운드, 퀵바인드 가서 시퀀서 틱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빨간 거는 뭔가 위에 빨간 게 있겠죠? 삭제하고 컴파일 그리고 한 번 더 이벤트 트랙 가셔서 오른 버튼 클릭하고 프로퍼티에서 에디트에서 호출을 꼭 켜주셔야 됩니다. 자, 에디트에서 호출 켜주시고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다시 bp 언더바 퀸 트랙에 가서 우리가 추가했던 기능이죠. 변수, 알파 변수 넣고 자, 알파 변수의 값을 자, 얘는 반대죠. 얘는 없어졌다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로 가까울 때 알파 값을 이번엔 1이 되겠네요. 1. 여기서 키를 주고 그 다음에 쭉 와서 근데 이거 1을 주니까 안 보여서 작업하기 어려우시죠? 그럼 이때는 일단은 키부터 주고 나중에 값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타이밍이면 그냥 얻어 걸렸듯이 딱 맞네요. 여러분들 만약에 필요하시면요. 이렇게 스냅 끄시고 이렇게 원하는 만큼 이렇게 조절하셔서 이 타이밍을 조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스냅 다시 켜고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은 너무 좀 빨리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다시 해서 재생해 보시면은 뭐 비슷해졌죠? 이펙트는 좀 다르지만 원래 이펙트는 올라갔는데 지금 이펙트는 막 떨어지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펙트까지 설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실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레벨은 여기가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방이죠.
그 테레비 안에 들어갈 영상을 여기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퀀서를 렌더링을 해서 최종 미디어로 출력해 볼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요. 무비 렌더 큐라고 합니다. 무비 렌더 큐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시퀀서의 툴바에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을 누르면은 무비 렌더 큐가 없고 무비 싱캡처만 있을 겁니다. 왜냐면 무비 렌더 큐는 플러그인이라서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자, 편집 가셔서 플러그인 가셔서 검색에 무비 렌더 하시면은 무비 렌더 큐와 무비 렌더 큐 어디셔널 렌더 패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이제 보통 영상 작업 제대로 빡시게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마스크 여러 가지 채널들 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키셔도 되고 안 키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일단은 둘 다 저는 활성화했고 아마 여러분들은 활성화하고 나면은 재시작할 겁니다. 예, 다 저장하시고 재시작하시고 나서 이번에 이제 여기 시퀀서에 옵션을 누르시면 무비 렌더 큐가 선택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무비 렌더 큐라는 창이 뜨고요. 요게 바로 최종 시퀀서의 영상을 렌더링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지금 이미지 시퀀서로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세팅이라고 있죠. 예. 작업, 어떤 시퀀서를 렌더링 할 거냐. 세팅, 어떤 세팅으로 렌더링 할 거냐. 출력, 어느 폴더에다가 저장할 거냐. 간단하죠? 그러면 세팅을 봐야겠네요. 예, Unsaved Config 눌러주시면 창이 뜹니다. 창이 뜨고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딴 거 다 볼 거 없고 우선은 출력을 보셔야 됩니다. 출력을 봐야 되는 이유는요. 당연히 이 출력이 실제로 렌더링 될 해상도 그리고 이 렌더링 된 이미지들이 저장될 폴더 그리고 프레임들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뭐 FHD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이렇게 세팅을 추가하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서 게임 오버라이드라는 옵션은 항상 추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게임 모드를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게임 모드는 실제 게임에 쓰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 무비 파이프라인 게임 모드라고 해서 미리 이제 최상의 리얼타임 컨텐츠를 퀄리티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이나 속성들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게임 모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 오버라이드 추가하시고 여기 시네마틱 퀄리티 세팅 있죠? 이것만 활성화되어 있으면 일단 리얼타임에서는 웬만한 옵션들은 다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뭐 그냥 나가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팅을 여러 번 계속 쓰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저장되지 않은 환경 설정 있죠? 요거 누르시고 프리셋 저장하시면은 실제로 이 설정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무비 렌더 큐 세팅 하고 뭐 이거는 테스트로 할까요? 테스트 하면은 이제 파일로 저장되고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수락해서 나가고 최종적으로는요. 그냥 렌더 로컬 누르시면 됩니다. 렌더 로컬 누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죠. 렌더링이 되고 있고 렌더링이 모두 완료되면요. 자, 138프레임이네요. 자, 여기 출력에 가서 폴더 누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탐색기에서 열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렌더링 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해상도가 낮아 보이는 거는 지금 윈도우의 기본 이미지 뷰어가 속도가 느려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멈추면 꽤 빠르죠.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궁금해 하세요. 아니, 그 예전에 쓰던 무비 싱캡처는 영상 출력이 됐는데 왜 무비 렌더 큐는 새로 만들었는데 영상 출력이 안 되냐? 왜 이렇게 이미지 파일 형태로만 출력을 하느냐?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지 파일을 출력시키는 이유는 대부분의 영상 작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미지 시퀀서를 씁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뭐 MP4라든지 뭐 이런 AVI라든지 동영상을 출력하지만 실제 뭐 영상 작업에서는 뭐 마스크도 따야 되고 합성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보통 이미지 시퀀서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기본으로 넣어놨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출력하고 싶다면은 제가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선 하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온 게 어디냐면요. 제가 첫 강에 말씀드렸죠. 에픽 디벨로퍼 커뮤니티라고 해서
구글에서 그냥 한글로 치시면 됩니다. 에픽 디벨로퍼 커뮤니티 하면은 디벨로퍼 커뮤니티가 나오고 여기에 가셔서 여기다가 검색을 하나 해주세요. FFmpeg 하시고 검색하시면은 자, 맨 첫 번째 how to use FFmpeg with the command line encoder in movie render queue.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자, 요거를 새 창으로 여시면요. 여기 어떻게 하면 무비 렌더 큐에서 여러분들이 MP4 영상으로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여기 이 하이퍼링크들이 좀 있고요. 여기 FFmpeg 빌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누르시면 요 화면이 뜹니다. 만약 이 화면이 안 뜨더라도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요 줄에 있는 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 선택하시고 여기 위에 있는 이 데브 여기 누르면 똑같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 오셔갖고 요 왼쪽에 보면 릴리즈 빌드라고 있죠. 릴리즈 빌드 보시면은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저 설명에는 이 위에 걸 받으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 해보니까 이 밑에 것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밑에 거 받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mpeg 릴리즈 풀 요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요 파일 당연히 무료니까요. 걱정 없이 받으시면 되고요. 자, 받은 다음에 저는 뭐 미리 받아놨으니까요. 받은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받았죠. 받은 거를 압축을 푸시면은 폴더 안에 다시 폴더가 나오고 그 안에 빈 폴더가 나오고 그 안에 mpeg이라는 exe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엔진에 적용시키시냐면요. 엔진 다시 가셔서 엔진 여시고 자, 무비 렌더 큐 잠깐 끄겠습니다. 편집에 프로젝트 세팅 가셔서 엔진 가시면은 아래쪽에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플러그인에 가시면은 자, 여기 무비 파이프라인 CLI 인코더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은 뭐 여기 명령줄 인코더라고 커맨드 라인 인코더가 있죠. 여기 실행 가능 경로가 있는데 이 실행 가능 경로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압축 푸신 데 있죠. 압축 푸신 데 이 mpeg이 들어있는 요 폴더를요. 주소를 이렇게 빈칸을 누르면 주소가 나오죠. 요거를 컨트롤 C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글이 없는 위치로 옮기신 다음에 혹시 한글을 쓰시면은요. 한글이 없는 위치로 옮기신 다음에 이렇게 카피하신 다음에 여기 명령줄 인코더에 실행 가능 경로에서 컨트롤 V 누르고 이 상태로 끝내면 안 되고요. 뒤쪽에 다시 역슬래시 넣고 ffmpeg.exe 여기까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밑에 비디오 코덱은 뭘 쓸 거냐? 비디오 코덱은요. libx 여기 다 아까 제가 안내해드린 문서에 그 페이지에 다 설명이 있으니까요. 264 libx 264하고 오디오 코덱은 AAC 그리고 출력 파일 확장명은 mp4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이고 싶다. 그 인코딩 퀄리티를 높이고 싶으시면요. 밑에 지금 보시면 에픽, 높음, 중간, 낮음 인코딩 옵션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 CRF 있고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 숫자가 낮을수록 용량이 많아지고 고퀄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에픽에서 16이 아니라 한 12 쓰겠어, 뭐 8 쓰겠어 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디폴트 값 쓰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입력해 놓고 가서 다시 시퀀서를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시퀀서에 무비 렌더 큐 눌러서 무비 렌더 큐 열어보시면은 세팅 가시면은 자, 세팅 위에 추가 눌러보시면 여기 여기 있네요. 명령줄 인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줄 인코더 누르시고 자, 뭐 딴 거는 건드실 필요 없는데 퀄리티만 고르시면 됩니다. 에픽, 높음, 중간, 낮음 에픽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옵션 소스 파일 삭제 이게 뭐냐면요. 요걸 활성화해 놓으면은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진 뒤에 이미지 파일을 영상으로 만들고 이미지 파일을 다 지워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활성화해 놓고 수락하고 렌더를 거시면은 자 이렇게 똑같이 아까하고 똑같이 이미지 시퀀스를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138프레임까지 쭉 뽑고 단지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지금 조금 시간이 걸렸죠. 뭐냐면은 이렇게 가보면 아까는 이미지가 막 백수십 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영상만 딱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시퀀스를 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요거 이용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외부 프로그램 안 쓰더라도 무비 렌더 큐로 영상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영상까지 최종적으로 뽑았으니까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까 데이 5 레벨 5로 가서 이 방금 뽑은 미디어를 시퀀스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최근 레벨에 데이 5 파이널 하신 다음에요. 뭐 선택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서 시퀀스 여시고, 자 시퀀스 여시고, 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제 테레비가 이렇게 있는데 안 움직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미디어 채널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 천천히 테레비에다가 이 영상이나 이미지를 넣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방금 지운 게 아니고요. 제가 키보드 G 버튼으로 게임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카메라가 막으면 불편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디어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디어 소스가 필요하겠죠. 일단은 재생할 뭐 파일이 됐든 뭐든 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콘텐츠 브라우저 가셔서요. 저는 여기 무비 폴더 안에 여기 오른 버튼 클릭해서 새 폴더 만들고 TV02는 제가 뭐 리허설로 한번 만들어 본 거라서 02로 해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빈 파일 가셔서 오른 버튼 클릭해서 미디어 가시면요. 여기 소스가 있습니다. 이미지 미디어 소스, 파일 미디어 소스가 있는데 뭐냐면 이미지는 이미지 시퀀스입니다.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하나의 소스로 가져오고요. 파일 미디어 소스는 동영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뭐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파일 미디어 소스를 해볼까요? 파일 미디어 소스 하시고 미디어 소스 하시고 언더바에서 비디오 TV 02 하겠습니다. 02 TV 02 하고 비디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요 별거 없고요. 여기 보시면 파일 경로, 파일이 어디인지 알아야 되죠? 경로 누르셔서 자 여기 콘텐츠 말고 아마 여기 프로젝트 폴더 안에 세이브드 가시면은 무비 렌더라고 있습니다. 무비 렌더 가면 아까 렌더링 했던 것들이 여기가 디폴트 위치라서 여기 저장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은 자 저장하시면은 이렇게 미디어가 추가됐습니다. 뭐 여기 안 보이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중이라서요. 저장하시고 닫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미지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이미지도 적용하는 법은 알아야 되니까요. 아까 제가 이미지는 저장을 안 해놨는데 이렇게 무비 가셔서 보시면 이미지 시퀀스 2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지만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면 여기 이미지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렌더링 건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미지 시퀀스 2 폴더에서 오른 버튼 클릭하시면은 탐색기에서 표시라고 탐색기로 여는 게 있습니다. 탐색기 표시 열면은 자 미리 렌더링 해놓은 이미지 시퀀스 영상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V02로 와서 오른 버튼 누르고 미디어, 당연히 이건 소스죠. 미디어 소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미지 미디어 소스하고 미디어 소스 언더바 TV02하고 언더바 그리고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이미지스라고 하고 더블 클릭해서 얘는 여기 시퀀스 경로 있죠? 경로 가서 똑같이 폴더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미지 시퀀스 2 대신에 여기서 파일을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파일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000 선택하시고 그리고 저장하시면은 자, 지금은 안 보이지만 신경 안 쓰시고 나오시면 이렇게 자, 화면이 갱신되어 있는 아이콘이 갱신되어 있는 미디어 소스가 두 개가 생겼죠. 자, 미디어 소스가 생겼으면 그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미디어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른 버튼 클릭해서 미디어 플레이어. 자, 이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지? 그냥 파일 드래그해서 놓으면 되지? 근데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 기능은 우리가 동영상이나 이미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실시간 신호들 있죠. 뭐 방송 신호라든지 뭐 라이브 신호 같은 것들도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형태를 띠고 있고 미디어를 처리하는 어떤 방법론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미디어 플레이어 생성할 때 비디오가 미디어 텍스트 에셋 출력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체크하고 누르면은 자 이렇게 미디어 플레이어가 뜨죠. 미디어 플레이어하고 TV02라고 하겠습니다. 02하고 엔터 하면 바로 이렇게 미디어 텍스처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미디어 플레이어 열어보시면요. 어떤 미디어를 쓸 건지, 실제 이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미디어 소스가 3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방금 만든 2개,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샘플로 만들었던 1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도 이게 퀄리티가 좀 더 좋으니까 이걸 쓰겠습니다. ms_tv02_ 더블 클릭하시면,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미디어가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파일 준비는 끝났습니다. 모두 저장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테레비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진짜 간단합니다. 이 미디어 텍스처입니다. 드래그해서 테레비에 원하는 그 슬롯에다가 머티리얼 아이디에 놓으면 됩니다. 놓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티리얼이 하나 자동으로 생성되고요. 실제 이 머티리얼이 이 미디어 텍스처를 포함해서 여기에 그냥 적용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재생은 적용까지 했으니까 재생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추가하셔서 미디어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디어 트랙이 필요하겠죠. 미디어 트랙 누르시면 이렇게 미디어 트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타이밍,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샷 13, 요 부분, 시작 부분 가서 미디어 추가하시고요. 미디어 소스를, 자, 우리 이거 하기로 했죠. ms_tv02_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미디어 소스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뭐 보시면은 샷 13보다 훨씬 더 뒤에 있으니까 굳이 뭐 자르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메라가 여기서 전환돼서 어차피 안 보일 테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재생은 안 되고요. 안 움직이죠. 여기서 다시 이 미디어 이 채널 가셔서 트랙을 가셔서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프로퍼티 가셔서요. 미디어 텍스처라고 있죠. 여기다 이거 하나 더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뭐 방금 전에 자동으로 얘가 만들어줬던 미디어 텍스처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프로퍼티 여기다가 화살표 눌러서 적용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재생해 보면은, 자, 어때요? 쉽죠? 아니요, 사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구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영상도 시퀀스에서 컨트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입출력 보드라든지 방송 장비들은 다 이런 미디어 형태를 미디어 보드와 미디어 소스로 나눠져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컴파일 저장하시고 루멘의 퀄리티를 좀 올릴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멘의 퀄리티를 보려면 일단은 여기 카메라 컷에 파일럿을 끄고요. 자유롭게 뷰포트로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을 볼까요? 이 부분 좀 약간 어중간하니까요. 퀄리티를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거는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SF 받고 나서 레벨마다 이거 수정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높은 값을 잘못 넣었다고. 포스트 프로세스 아웃라인에서 선택하시고 디테일 창 가셔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보시면은 파이널 게더 퀄리티라는 게 뭐 32 처음에 제가 넣어놨잖아요. 디폴트는 1입니다. 1인데 요거를 수치를 높이시면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1일 때, 4일 때, 뭐 8일 때, 자, 요렇게 요 테두리 같은 데 보시면 광원이라든지 지금은 이렇게 하드웨어 스펙이 좋아서 잘 티가 안 나지만 노이즈가 끼는 경우도 이걸로 노이즈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리플렉션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32를 넣어놨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4에서 8이 맥시멈입니다. 기본적으로 리얼타임에서는 제가 볼 때는 4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8까지 가면 오히려 좀 아티팩트가 생기고 8 이상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4나 8 정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8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루멘씬 라이팅 퀄리티와 디테일입니다. 루멘씬은 기본적으로 루멘에서 이 씬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는 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게 루멘에서는 이렇게 루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냐면요. 라이팅 포함 가셔서 루멘 가셔서 루멘 씬 있죠. 서피스 캐시도 있고 루멘 씬 누르시면은 지금 실제로 루멘을 통한 이 광자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디노이징 하나도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루멘의 라이팅 퀄리티라든지 씬 디테일을 올리시면요.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올려볼까요? 자, 루멘 라이팅 퀄리티 1일 때, 4일 때 훨씬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8일 때.
근데 이것도 사실은 4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8 뭐 올라가면은 더 이제 자글자글해져서 사실 좀 안 좋고 4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4 정도가 노이즈가 없진 않지만 노이즈 크기가 적당해서 오히려 좀 덜 눈에 띄는. 그 다음에 루멘신 디테일은 뭐냐면요. 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더 작은 오브젝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시꺼멓게 나오는 애들 있죠. 얘는 이 루멘신 디테일 값이 낮아서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값을 제가 2를 올리면은 자, 요 화분 정도 크기가 이제 루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 한 4 정도 넣으면은 이제 요런 책이라든지 요 화분, 작은 화분도 루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퀄리티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멘신 지우고, 루멘신 지우고, 표면 캐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표면 캐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표면 캐시로 봤을 때 검은색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검은색 부분이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메쉬가 이렇게 중간이 뚫려 있는 형태일 때, 루멘에서는 중간이 뚫려 있는 형태의 메쉬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방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왜 벽들이 다 분리된 채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드렸냐면요. 만약에 이 벽들이 이 사면이 붙어 있는 하나의 메쉬면은 루멘을 걸었을 때 안쪽에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통 이제 밝을 때는 괜찮아요. 밝을 때는 뭐 디노이징도 괜찮고 사실 뭐 퀄리티가 괜찮을 게 나쁘지 않은데 예, 요 부분 문제가 있죠. 누가 질문을 요걸 하셨더라고요. 반사가 너무 심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줄일 수 있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라이트의 환경광 강도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제일 정확하게 해야 될 거는 이 오브젝트에 라이팅 포함 가서 언릿 하시면 텍스처를 그대로 볼 수 있죠. 이 텍스처 이 명도가 낮아져야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루멘 같은 이 광자들은 반사될 때 그 표면의 밝기에 따라서 빛이 감소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도가 90이면은요, 0.9면은 반사될 때 빛의 그 강도가 90%로 유지한 채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빛의 어두움이 0.1이다. 그러면은 그냥 이 라이트는 광자는 반사되면서 그냥 10%만 밝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PBR에서는 회색도 죄송합니다. 검은색도 검게 보이는 회색, 흰색도 하얗게 보이는 회색이어야 됩니다. 흰색이 진짜 흰색이고 검은색이 진짜 검은색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언릿입니다. 언릿은 텍스처 정보만 보여주니까요. 이 언릿을 통해서 좀 텍스처들을 좀 이렇게 중간으로 모이게 명도나 색깔들을 중간으로 모이게 하면 훨씬 다이나믹 광원에서 GI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이런 것도 반사를 줄이고 싶으면 이 노란색을 채도와 좀 명도를 줄이는 게 필요하겠죠. 자, 한 가지 더 밝을 땐 괜찮은데 여러분들 사실 그 얘기 많이 하시죠. 나는 이거 밝을 땐 괜찮은데 어두울 때 너무 안 좋아.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두울 때는요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노트북 기억하시죠? 제가 처음에 레벨 열었을 때 노트북만 밝게 했을 때 막 벽에 노트북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경우에 제가 전에 한번 Q&A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트북의 이미시브 값은 최대한 낮추고 거기에다가 실제 언리얼이 제공하는 라이트들,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사각형 면발광이죠. 그러면은 여기 라이트에 렉트 라이트 같은 걸 추가하셔서 그 라이트를 모니터 위치에다가 미묘하게 배치하시고 이렇게 라이트 보시면요. 라이트 하나 추가, 여기 보시면은 위치 이렇게 해서 좀 중간으로 놓고 라이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소스 텍스처라고 해서 그냥 빛이 나가는 게 아니라 렉트 라이트는 이미지를 라이트처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노트북 화면 텍스처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요. 훨씬 낮은 밝기에서도 그 노이즈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리얼이 제공하는 이런 직접 라이트들은 뭐 포인트 라이트, 스팟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 렉트 라이트 이런 것들은 아무리 빛이 어두워도 노이즈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광원이 낮아지고 어두울수록 이미시브 광원을 안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시브는 최대한 안 쓰시고 안 보이게 하고 특히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굉장히 작은 오브젝트가 굉장히 밝은 이미시브를 가지고 있으면 노트북처럼 막 주변에 노이즈가 엄청나게 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고 뭐 좀 편법으로 라이트를 대신 이미시브인 척 넣는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게 퀄리티에 훨씬 영향을 미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루멘에서 퀄리티를 높이면은 당연히 이제 렌더링 할 때도 퀄리티가 좋아지긴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시작하기 앞서 지금 시퀀서가 너무 트랙이 많으니까 관리하기 힘들죠. 예, 이럴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우선 카메라 같은 거 너무 많잖아요. 전체 선택하시고 오른 버튼 클릭해서요. 여기 보시면 폴더로 이동이죠. 폴더로 이동. 새 폴더 누르십시오. 새 폴더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폴더로 정리됩니다. 이름 바꿔서 카메라라고 하고 평소에 안 쓸 때 이렇게 닫아놓고 쓸 때 열어놓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뭐 캐릭터 같은 것도 캐릭터가 많아지면 이렇게 해서 뭐 오른 버튼 클릭해서 폴더로 이동해서 새 폴더하고 여기다가 캐릭터 캐릭터라고 하고 보시면은 메뉴와 킨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렌더링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비 렌더 큐 여시고요. 지금 무비 렌더 큐를 열면은 시퀀서가 두 개가 나올 텐데요. 요때 뭐 어느 게 이 시퀀서인지 헛갈린다. 이런 부분 당연히 알지만 헛갈린다 하시면요. 요거죠. 요건데 만약에 헛갈린다 하시면 간단한 방법은요. 둘 다 지우십시오. 둘 다 지우고 껐다가 다시 켜세요. 예. 그러면 지금 시퀀서가 딱 책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팅 가셔서요. 우선 이거는 지금 요 시퀀서는 프레임이 엄청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다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 프레임 걸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보통은 작업할 때 저는 이 퀄리티를 볼 때는 출력 해상도도 낮춥니다. 출력 해상도도 뭐 1280, 720 정도로 낮추고요. 여기서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커스텀 재생 범위라고 있죠. 커스텀 재생 범위를 통해서 시작 프레임 0에서 10프레임 정도까지. 퀄리티 보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수락하고 렌더링을 걸면은 이렇게 자 잠시만요. 왔네요. 너무 10프레임은 너무 빨리 되죠. 자, 열면 이렇게 10프레임짜리가 렌더링 됐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갈수록 좀 괜찮긴 한데 지금 첫 프레임 같은 경우에 자, 보시면은 첫 프레임 같은 경우에 노이즈가 엄청나죠. 이건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루멘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따라서 값을 축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첫 프레임에는 퀄리티를 높일 만한 축적되어 있는 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우선 무비 렌더 큐 가셔서 이 게임 오버라이드 다음으로 넣어야 될 게 세팅을 추가하셔서 안티 에일리어싱이라는 옵션을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언뜻 들으면 안티 에일리어싱이 보면 이제 외곽선이 이렇게 경계도 없애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안티 엘리싱 오버라이드를 눌러서 게임에 쓰는 안티 엘리싱을 쓰지 마시고요. 오버라이드 메소드를 논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더 화면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논으로 해놓으면은 이 세팅에서는 위에 공간 샘플과 템포럴 샘플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공간 샘플은 뭐냐면요. 카메라가 한 프레임, 1프레임을 찍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미묘하게 카메라의 위치를 조금씩 움직여서 여러 장을 여기 예를 들면 8을 적어 놓으면 8장을 찍은 다음에 그 8장을 합성하는 겁니다. 템포럴 샘플 수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한 프레임에 제가 8장의 템포럴 샘플을 놓으면요. 그 한 프레임을 8개로 짜갈라서 조금씩 시간이 다른 8장을 찍은 다음에 그 8장을 8분의 1씩 합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이즈를 없애는 데는 템포럴 샘플 수를 높이는 게 좋고요. 그래서 템포럴 샘플 수를 높이고 요거를 우선은 뭐 퀄리티 근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숫자를 4로 하면 4배 걸리고 8로 하면 8배 걸립니다. 만약에 공간 샘플을 4로 하고 템포럴 샘플을 4로 하시면요. 4, 4, 16해서 16배 걸립니다. 요거 숫자를 너무 많이 올리시면 안 되고 테스트 할 때 최대한 조금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4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웜업 프레임 렌더링의 옵션을 키셔야 됩니다. 웜업 프레임 렌더링을 활성화하시고 아래쪽에 가시면 엔진 웜업수가 활성화되는데요. 이 엔진 웜업수를 한 128 정도 놓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렌더링 하기 전에 실제로 이 엔진이 뷰포트를 렌더링 하진 않지만 내부에서 필요한 계산들을 128프레임 정도치를 미리 하는 겁니다. 실제 시작해야 될 구간 전에. 그래서 요거를 수락을 하시고 렌더링을 하시면요.
아까는 뭐 엄청 빨리 올라갔지만 지금 웜업만 128프레임 걸리죠. 그래서 웜업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서브 샘플 그래서 지우고 뭐 에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면은 노이즈가 훨씬 줄었죠. 노이즈가 훨씬 줄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갑자기 잘 누워있던 캐릭터가 뻘떡 섰죠. 이거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템포럴은 그 프레임을 짜갈라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 프레임 0프레임에 앞뒤로 조금씩 짜갈리다 보니까 얘가 키가 누워있는 키가 0프레임에 들어가 있는데 그 0프레임보다 조금 앞을 렌더링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뭐 이것저것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커스텀 시작 프레임을 0 말고 1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1 정도로 하시고 다시 렌더링 걸면은 웜업 기다리고 그리고 자 렌더링 끝났고 에러 메시지는 이건 템포럴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건데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열어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순간적으로 또 야 안 고쳐졌잖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아니고요. 아까 제가 1프레임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0프레임은 안 지워지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0프레임은 지우시고 그럼 1프레임부터 파일이 이제 이렇게 해서 퀄리티도 챙기고 튀는 것도 없애고 엔티에일리어싱도 훨씬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무조건 키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시퀀스에서 게임 오버라이드와 엔티에일리어싱은 무조건 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은 지금 4로는 너무 작다. 공간 샘플과 템포럴 샘플 합쳐서 곱해갖고 8은 넘어야 된다라고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퀄리티 높이려면 8 하시면 되겠죠. 8 하셔서 수락하시고 뭐 렌더링 걸면은 훨씬 더 높은 퀄리티가 나겠죠. 아까 제가 뭐 이렇게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 뭐 렌더링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파이널 게더 수치나 이런 것들을 그 옵션 창에서 디테일 창에서 수정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파이널 게더 퀄리티를 제가 8로 올렸는데 사실 작업할 때는 1이면 돼요. 렌더링 걸 때만 8이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구조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포스트 프로세스 렌더링 끝나고 나면 가서 1로 바꾸고 파이널 게더를 다시 이제 또 렌더링 걸려면은 또 가서 8로 바꾸고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뭐냐면은 세팅 추가하셔서 콘솔 변수라는 겁니다. 자, 콘솔 변수 누르면요. 여기 콘솔 변수라고 해서 몇 가지 뭐 명령 시작 뭐 있는데 요거 보시면 됩니다. 콘솔 변수. 이게 뭐냐면요. 이 콘솔 변수는 여러분들이 엔진에서 디테일 값이나 프로퍼티 값이나 뭐 옵션 값들을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텍스트 명령어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령줄이고요.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다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평소에는 작동 안 하고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렌더링이 걸릴 때만 이 콘솔 변수를 오버라이드 해줍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예를 들면 여기 추가하셔갖고 콘솔 변수에 뭐 파이널 게더라니까 파이널 하시면 여기 파이널 게더 관련된 옵션들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좀 이 디테일 창 옵션하고 옵션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그 못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 이거 근데 내가 어떻게 다 외워? 그럴까봐 저희가 관련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에픽 디벨로퍼 커뮤니티 가셔서요. 이번에는 검색에다가 테크니컬 가이드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이 강좌 이름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로 치셔야 됩니다. 테크니컬 가이드라고 치고 안 나오죠? 여기 학습 가서 학습을 치시면요. 메뉴에 테크니컬 가이드 투 리니어 콘텐츠 크리에이션 프로덕션이라고 나옵니다. 요거 눌러서 열고요. 보시면은 왼쪽에 렌더링 있죠? 13번 렌더링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콘솔 베리어블 미니멈 시바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특이했네요. 콘솔 베리어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몇 가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콘솔 명령에 최소한의 요거는 있어야 퀄리티가 더 좋아진다라는 걸 여기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렌더링을 하든 요 정도는 퀄리티를 넣어주시면 훨씬 퀄리티가 좋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적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업 형태에 따라서 궁금하다 하시면 그 아래쪽에 렌더링 팁에 콘솔 베리어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반적일 때 혹은 레이트레이싱과 루멘을 쓸 때 이런 수치들을 올리면 퀄리티가 좋아진다 라는 콘솔 변수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다양하죠. 루멘 같은 경우,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도 r 레이트레이싱 스카이라이트 뭐 디노이저 0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런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걸 왜 프리셋처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못 해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이게. 예, 같은 값이라도 여러분들 뭐 레벨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값을 하나씩 넣어서 결과를 보시면서 자기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가 5강에 걸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뭐 배경부터 라이팅, 캐릭터 애니메이션, 뭐 블루프린트, 이펙트, 그리고 렌더링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Q&A만 남아있네요. 유종의 미를 찍기 위해서 Q&A 한층 더 열심히 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은 Q&A 시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